애매하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깼는데 현우야 이건 너도 마찬가지 알았지? 다시 이야기 좀 합시다. 쌤이 다음 주에 그 기시감을 딱 하나만 준비할 거거든. 오케이? 하나만 준비할 거고 하나 풀고 질문 받고 끝이야. 나머지 시간에 뭐 하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기시감이라고 쌤이 실전 모의고사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 근데 중간고사 때는 쌤이 그때는 약간 플레이는 쌤도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라서 이제 하나 만들어주고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사실은 그런 게 있었거든. 뭐 이제 1학년에서는 학습지가 좀 많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쌤이 그냥 그래 그러면 이제 바쁜데 하나만 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단 말이야. 만들다가 너무 바빠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며. 중간고사 때 이미 학습지 많이 나왔잖아, 맞지? 그리고 현우 또 이제 멋진 현우 수학 담당 쌤이 이제 또 학습지에서 많이 낸다며. 이제 많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를 해줄 건데 일단 그걸 준비를 하겠다는 건 이제 어떤 쌤의 의지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뭐라 할 거냐라는 거야. 돌아오는 토요일은 일단 기시감 1위를 준비하겠다. 여기가 괜찮지? 괜찮지? 아닌가 2개 준비하려나? 왜냐면 연매는 항상 그 작년 기출 기반으로 만들어서 주는 게 있거든. 그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호호흡 하나 할게. 어쨌든 남는 시간에 뭐 할까? 학습지 다시 풀어보고 스스로 처음부터 한번 제대로 풀어봐, 알았지? 그리고 안 되면 꼭 질문하십시오. 꼭 질문해야 돼, 알았지? 그때 질문하면 언제 할 거야? 그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할 수 있어. 있긴 있겠지. 민준쌤한테 하면 되지. 근데 어쨌든 쌤이 학습지를 좀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민준쌤의 학습지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보고 이거 무슨 문제지? 너가 또 현호나 이제 너희들이 질문하면 제가 쉬운 문제 질문할 것 같아? 어려운 문제 질문할 것 같아?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질문하면 한 대 맞아, 알았지? 그냥 맞고 설명 들으면 되고, 어려운 문제 질문할 것 같으면 민준쌤도 어쨌든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맞지? 빨리빨리 처리 안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쌤하고 다음 주에 좀 잘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봅시다. 9번은 사실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왜 잘 풀었을 것 같다고 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렵지 않아서. 어려워.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야. 이게 그 시너지랑 명백이 아마 다 있을 거라서 그런 거지. 이것도 시너지 없나? 쌤이 기억이 잘못되었나? 현아 이거 시너지 없어? 없는 것 같아. 없다고? 시너지. 잠깐. 이 문제도 약간 유명한 문제인데. 자, 어쨌든 합시다. 어쨌든 현우 너가 지금 이 문제가 익숙하지 않아 지금. 본 적은 있어. 본 적은 있는데 익숙하지는 않다는 거지. 시너지 없었나 보다. 자, 일단 합시다. 자, 지금 함수의 관계식이 뭐지? y는 k x-3분의 y는 x-3분의 k 더하기 이렇게 주어져 있어. 처음에 이제 a랑 b랑 찾으라고 했거든. a랑 b랑 x절편, y절편이야. x절편은 어떻게 보여? 0 넣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x-3분의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뭐 이렇게 씁시다. x-3은 마이너스 k. 그러면 x는 3-k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점의 좌표가 3-k, 0이야. 괜찮지? b점의 좌표는 x에 0 넣는 거거든. 그래서 1, 0, 1-3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어. 현우도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유리함수의 정말 중요한 성질이, 유리함수 위의 모든 점은 뭐에 대해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 대칭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b점의 좌표가 뭐라고? 1 빼기 3분의 k야, 맞지? 맞지? 그러면 여기 y좌표가 얼마지 지금? 3,1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1에서 3분의 k만큼 뺀 게 점 b야. 걔를 이렇게 대칭하면 여기는 3분의 k만큼 뭐 한 거? 더한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p점의 좌표는 y좌표가 1 더하기 3분의 k. 그리고 여기로부터 x 축방이 얼마큼 왔어? 3만큼 왔지? 그럼 여기도 얼마큼 가야 돼? 3만큼 가야 돼. 그래서 여기 p점의 좌표 6인 거야. 요렇게 보는 거야. 이거 막 저 직선 구해가지고 연립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러고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점 좌표 찾겠다고
막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연립해서 교점 찾고 있으면 우와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음. 그냥 6 더하고 어. 그거 좀 구해줬으니까 K 해서 6 하고 그렇지. 대칭성 쓰는 거야. 대칭성 무조건. 오케이. 계산하면 안 돼, 알았지? 얘는 딱 그 대칭성 딱 쓰는 겁니다.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요 점인 거야. 괜찮지? 이건 잘했어. 자, 그럼 기억은 이미 끝났다, 맞지? 기억은 맞아, 틀려? 맞죠? 맞습니다. 맞지? 자, 이제 니은 봅시다. 니은은 뭐래? 직선 AB와 AP의 기울기를 구하래. 우리 어차피 세 점 좌표 다 구해놨잖아, 맞지?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AB 기울기, AB 기울기. 그럼 이제 3-K 빼기 0분의 0 빼기 1 더하기 3분의 K 이렇게 돼. 괜찮지? 그럼 분모와 분자에 3을 곱하면 3 곱하기 3-K 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K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3-K에 마이너스 붙인 게 이거잖아, 맞지?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 괜찮지? 오케이. 자, 두 번째. AP 기울기 구하자. AP 기울기. 자, AP 기울기 구하게 되면 얘는 이제 6 빼기 3-K 분의 그 다음에 1 더하기 3분의 K 빼기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여기 이제 얘는 정리하면 3 더하기 K거든. 분모 문제에 3을 곱하면 3 곱하기 3 더하기 K 분의 3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그럼 기울기가 얼마? 3분의 1 원래 문제 이거 모의고사 문제 변형이거든. 원래 문제는 이거 둘이 더해서 0 된다였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래? 문제 뭐? 수직은 당연히 아니지, 맞지? 오케이, 수직은 아니야. 그래서 니는 틀렸어. 원래 문제는 0 된다였으니까 맞았겠지, 맞지? 오케이. 자, 디귿이 어렵거든. 디귿은 쌤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처음 보고 풀기는 쉽지 않다. 오케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QAB의 넓이가 자연스레. PQAB. 처음에 이제 PQAB의 넓이가 자연수래. 자, 근데 사각형 PQAB를 그려보면 잘생겼어, 못생겼어? 승윤아, 잘생겼어, 못생겼어? 잘못생겼어. 잘 못생겼다, 맞지? 쌤이 잘생겼다고 했으면 또 취향 독특한 애 했을 거야. 진짜 못생겼다,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요 삼각형 이걸 포함해서 한 번에 요 사각형 넓이를 구할 거야. 그래도 못생겼지만 아까 뭐가? 대칭성. 즉, 요 조그마한 삼각형과 요 조그마한 삼각형 넓이가 어떻다고?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랑 사다리꼴 넓이랑 같아. 그럼 거기서 삼각형 이렇게 삐끔치고만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지? 다시 6이 얼마라고? 6. 6이 얼마라고? 1. 그러니까 얘는 6 빼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저 조그마한 삼각형이잖아, 맞지? 조그마한 삼각형은 요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 통분하면 3분의 3 마이너스 K지. 맞지? 그럼 이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3 마이너스 K 곱하기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식이 깔끔해, 안 깔끔해? 깔끔하게 나온 거야. 만약에 이제 정리를 하면 6 빼기 6분의 3 마이너스 K 전체죠. 이렇게 깔끔하게 딱 나오는 거야. 괜찮지? 근데 문제에서 이 넓이가 뭐래? 응? 자연스. 이게 자연스레. 어떻게 풀지? 아, 자연스럽지 않다. K가 정수라는 게 아니라 K가 실수거든. 정수에 막 숫자 넣으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실수도 얘가 자연스레. 그걸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발상이 조금 어려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에 처음에 이런 조건이 있어. K가 0과 3 사이 되는 거야. 그치? 문제 봐봐, 문제. 있지? 그러면 3-K의 범위는 어떻게 돼? 이것도 3부터 0 사이. 괜찮지? 얘를 제곱하고 제곱해도 양수니까 대소가 유대. 괜찮지? 얘를 6으로 나누더라도 양수로 나눴으니까 대소가 유대. 괜찮지? 그럼 얘는 0이고,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거 다시 쓰면 0 6분의 3-K의 제곱이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3-K의 범위를 구하더라도 K가 0이면 얘 3 되고 K가 3이면 얘가 0 되어서 똑같이 0과 3 사이. 괜찮지? 그리고 그거 제곱하고 6으로 나눈 거야. 근데 이 넓이가 무슨 수라고 지금?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얘가? 자연스. 0과 2분의 3 사이에 정수는 누구밖에 없어? 1. 1밖에 없어. 얘 1인 거야. 괜찮니? 그리고 얘가 자연수 될 거 아니야.
저기 어떻게 나온 거지? 어? 방금 했잖아. 같이 뚱뚱뚱뚱 했잖아. 6 나누고 제곱? 아 근데 어. 저게 정수로 나온 거죠? 얘가 자연수야. 아,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예. 정수 맞지 맞지. 그래서 1일 수밖에 없어. 이 사이 이 정수 1밖에 없어서. 현우 괜찮아? 근데 지금 이 풀이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 안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딱 보고 오 반갑다 안 풀려. 근데 이제 한번 경험하고 나면 떠올릴만한 아이디어 뭐지 사실. 오케이. 아마 이거 쓰는 기억은 모의고사 21번일 거야. 그것도 고3 모의고사. 옛날에 그 문과가 시험 보면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 문과가 고1이 시험 보면 들어갈 때도 그때 문제일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럼 기억이 알까리해서 어쨌든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문제에서 K의 값을 구하래. 오케이. 그러면 이제 6해서 이제 그 K-3의 제곱이 6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K-3은 뭐가 돼? 뿔마 루트 6이 되겠지. K는 3 뿔마 루트 6이 되겠지. 근데 K는 무슨 수라고? 0과 3 사이의 수. 그럼 누구밖에 안 돼? 3 마이너스 루트 6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답이 티귿인 거야. 괜찮지? 그래서 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쌤한테는 조금 경험이 좀 필요한 풀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풀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왠지 알아? 왜냐면 11번도 똑같은 문제거든. 설마 두 문제 나왔는데 안 되면 치사하다. 뭐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거 그냥 외피는 똑같은 문제거든. 숫자만 바꾸면 똑같은 문제니까. 너희 쌤이 약간 이거를 문제를 고를 때 조금 정성이 들고 하나 봐. 물론 이제 중복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도 뭐랄까 유사한 문제, 똑같은 문제가 검색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문제를 잘 고른단 말이야, 열심히. 그러니까 정성이 없이는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오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렇게 골라서는 안 골라지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 약간 선생님이 약간 변태가 아닐까? 약간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하셔? 약간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예쁘게 나오겠지 막 이러면서 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 현아야 좀 궁금하지? 너도 그런 수업 듣고 싶지? 중계동 맞춤 수업이고. 여튼 괜찮다. 저희는 항상 그래프의 중요성을 알려주시죠. 뭐 중계동 맞춤 소개하면서 그래프 얘기하셔? 네. 어? 네, 저희다. 어? 병행하면서 아 병행하면서 맞지. 뭐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수학 이야기 뭐 이런 건가? 아 책은 잘 쓰시겠다. 함수 설명하실 때도 어. 소개팅 썰. 괜찮다. 사실 뭐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었으면 바로 망했을 건데 학교 선생님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자 일단 합시다. 자 fx가 x분의 k 이제 함수고 자 위에 점 p에 대해서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p라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지금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하면 pr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4라고 나왔지. 근데 생각해봐. 원래 유리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유리함수는 원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점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점과 원점이 한 직선에 있어. 다시 말해서 PR 직선은 그냥 OP 직선과 똑같다. 근데 그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 기울기가 얼마라고? 4라.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기다 기울기 4짜리 직선을 이렇게 그려. 그리고 요 교점이 P인 거야. 그럼 P점의 좌표는 뭐야? A, 4에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니? 다시 원래 유리함수는 점근의 교점이 원점에 있던 얘는 원점 대칭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점을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은 이 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그럼 나는 PR 기울기가 4로 푸는 것보다 OP 기울기가 4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야. 기준이 5가 되니까. 형은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이제 얘가 사실은 누구야? 이 직선이. 사실은 y는 4x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a, 4a라고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 문제에서 자, 점 P를 뭐하라고? y는 x의 대칭이동하래. y는 x를 그려놓고 y는 x 대칭이동하게 되면 여기 점이 잡힐 거고 걔가 q가 되는 거지. 그다음 또 뭐래? q를 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잡히겠지. 그럼 이 점 둘이는 무슨 관계가 돼? 또 y는 x 대칭이 될 거야. 만약 불안하면 해봐. 우리 y는 x 대칭하면 좌표가 어떻게 바뀌지? X랑 4a, a 이렇게 되지. 얘는 어떻게 돼? 원점 대칭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가 되지. 얘는 원래 원점 대칭이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란 말이야. 그럼 이 둘이 관계가 뭐였지? 보니까 마이너스. y는 x 대칭이 맞잖아, 맞지? 확인 안 해봐도 돼. 이제는 쌤이랑 같이 했잖아, 맞지? 다음부터는 뭐야? 그냥 당연한 거야. 이게 지식인 거지 이제는. 맞지? 오케이. 자, 그때 이 사각형 넓이가 얼마라고? 75. 75라고. 근데 이거랑 지금 뭐 하지? 뭐라고? 수직. 이거랑 지금 뭐 하지? 평행하지. 둘 다 y는 x 대칭이니까, 맞지? 그리고 지금 이 길이 어떨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을 뭐라고 불러? 뭐라고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을 뭐라고 부르지? 평행선. 평행사변형을 부르는 거야. 평행사변형은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다 어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요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전체의 얼마? 4분의 1. 그러면 좌표 주어져 있는 거 뭐 쓰면 돼? 사선식. 끝났지? 그러면 a 제곱, a 16 a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한 게 얼마? 4분의 75. 괜찮지?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 지금? k 구하라고 했지. 근데 우리가 y는 x분의 k는 이렇게 고쳤어도 항상 괜찮거든. x, y는 k라고. 결국은 이거 둘이 곱한 게 k야. 그러니까 4a 제곱이 k야. 괜찮지? 그러면 끝났네? 계산하면 a 제곱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선생님, 사선식 하면은 되게 이렇게 하고 빼는 거지. 그치, 빼기. 아, 그러니까 유현이가 약간 성격이 나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얘한테 아니, 친절하게 주워주면 좋은데 주워줄 듯 말 듯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해줘. 근데 얘가 저한테 더 그래. 더 그래? 성이 나쁘네. 자, 여튼 그 현아야 질문 있어? 다른 문제 다 괜찮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22번은 약간 고민되는 건데. 일단 뭐 사실 그 문제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뭐냐 2학년 때 대해서는 좀 중요하긴 하거든. 그게 사실 쌤한테 수열 문제에 더 가까워. 그래서 이제 좀 그래. 하여튼 뭐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아까워. 다른 문제들은 풀어보고 23번 하겠다고 했는데 23번 안 했네. 깜빡이야. 큰일 날 뻔했다. 24번. 우리 꼴랑 12번 풀었구나. 나 지금 다 풀었다고 혼자서 끝났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5번 가고 나왔지. 끄떡끄떡 하면 안 돼. 연아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연아 유혹을 느껴도 참아야 돼, 알았지? 네. 우리 표정이 너무 솔직해. 문제 좀 때려야 되나? 자, 14번 봅시다. 이 문제 약간 어렵거든. 약간 어렵어. 자, 우리가 y가 이제 x의 소수분이야. x의 소수분. 승윤아, 네. 혹시 정수분, 소수분 이런 거 알아? 네. 알아? 그럼 이제 2.3의 정수분이 얼마야? 2요. 소수분은? 0.3. 그럼 마이너스 2.3의 정수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2. 2요. 물어봐, 그게 뭐야? 정수
뭐야? 마이너스 2에서 더한 거니까. 아까 거의 저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러면 마이너스 2. 더면 더 뭐야. 마이너스 3.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원래 정수분의 정의는 이 수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예요. 마이너스는 얘보다 커 작아. 오른쪽에 있잖아, 맞지? 왼쪽에 있는 수를 선택해야 돼 무조건. 왼쪽에 있는 수가 누구야? 맞아. 마삼이야 마삼. 오케이? 그럼 소수분은 얼마일까? 0. 마이너스 0.7.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야. 오케이? 항상 원래 수에서 소수를 뺀 게 정수분의 정의야. 소수분의 정의 아니 원래 수에 정수를 뺀 게 소수분의 정의야. 보통 어떻게 쓰냐면 그래서 우리가 x의 정수분이라고 쓰게 되면 가우스 x로 표현을 해. 오케이? 그리고 x의 소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참 정의야 정의.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고 이렇게 써. 근데 그러면은 저 마이너스 2.3에 정수분이 마3이잖아요. 소수분이 마이너스 0.7이라고. 그냥 0.7. 아 그쵸. 소수분은 항상 0 이상 1 미만이야. 이건 약수. 소수분의 정의라서. 자 어쨌든 이제 봅시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가우스 x라는 게 조금 불편할 때 간단히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n이라고 쓰기도 해. 그리고 이 소수분을 간단히 알파라고 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x는 n 더하기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소수분을 y라고 줬으니까 y 대신에 이제 알파 대신에 y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n은 정수고 y는 이제 소수분이 되는 거지. 괜찮니?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n은 이제 문제에서 x가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0 이상의 정수가 되긴 할 겁니다. 자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n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7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n 제곱 더하기 2ny 더하기 2y 제곱이 27이 되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일종의 부정방정식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미지수가 지금 몇 개인 상태지? 2개. 2개지. 네. 근데 등식은 몇 개밖에 안 만들었어. 한 개밖에 안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근데 여기서는 정보 좀 부족해. 뭐만 있어? n만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그리고 y는 0과 L 사이라는 말이 사실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n이 정수고 정확히 n이 0 이상의 정수가 되겠지.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y가 0 이상 1 미만이라는 걸 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약간 우리 촉을 좀 발휘해볼까? 얘는 원래 그걸 하는 거야, 맞지? n이 얼마일 것 같아? y는 어차피 0과 사이 yar랑yar랑 하는 수야. 얼마일 것 같아? 6일일 수는 있어 없어? 그건 안 되잖아, 맞지? 5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제일 가까워서 해보고 안 되면 내려가는 거지. 이해했어? 자, n이 5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25 더하기 10y 더하기 2y 제곱은 27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지? 그럼 y 제곱 더하기 5y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근형공식을 써봅시다. 근형공식을 쓰면 어떻게 돼? y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는 음수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면 0과 1 사이의 수인 거 맞지? 루트 26이 5보다 크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후보가 된 거야. 얘는 어쨌든 답이 여러 개 있다면 이게 답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이제 n의 4를 한번 집어보자. n의 4를. 그러면 16 더하기 8y 더하기 2y 제곱이 27이잖아, 맞지?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의 문제인데 y가 뭐 사이수라고? 0 이상 1 미만. 얘는 0 이상 8 미만이지. 얘는 0 이상 2 미만이지. 그럼 둘이 더하면 0 이상 얼마 미만? 10 미만. 얘 16. 안 돼. 얘 10 미만. 27. 돼? 안 돼? 안 되네. 뭐야 또. n이 3되면 더 되겠지. 만족하는 0과 1 사이에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n이 4 이상일 때는 따라서 n이 4 이하일 때는
안 된다. 안 된다. A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고? 5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Y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고?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6일 수밖에 없다. 괜찮지? 그리고 그거 대입해서 계산하는 Y 마이너스 Y분의 1 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거 하는 문제거든. 얘가 이제 Y 마이너스 Y분의 1은 5 이렇게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지. 네, 저런 문제는 사실 약간 이렇게 흔한 문제는 아니라서 어쨌든 수학의 메인 스트림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23, 24 하시죠. 23, 24. (23번을) 보게 되면 자, fx가 마이너스 2 루트 x 마이너스 3 그리고 x가 3 이상 39 이하. 자, 그때 이제 p가 a, b고 q가 c, b. 그때 이제 a 더하기 c 되고 b 더하기 d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제 뭔가를 구하셔야 나왔어. 자, 봅시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가 문제거든. 근데 이제 A는 무슨 좌표야? X좌표. C도? X좌표. 우리가 분모에 X좌표가 있고 분자에 Y좌표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건 주로 뭘 나타내지? 기울기.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야. 자,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기울기는 뭐의 형태로 주로 표현돼야 돼? L셈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야. 맞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저건 왜 더하기야? 저걸 강제로 빼기로 바꿔버리자. 그러니까 A 빼기 C 이렇게, B 빼기 C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 점을 그치 D지 Q 이 점을 뭘로 바꿔야겠다니까 Q 프라임이라는 점을 잡고 얘를 마이너스 C, 마이너스 T라고 이렇게 잡겠다는 거지. 괜찮지? 그럼 Q 프라임이라는 점은 누구 위의 점이야? Q는 원래 누구 위의 점이었어? Q는 이거 위의 점이었잖아, 맞지? 그럼 Q 프라임은 누구 위의 점이겠어? 우리 지금 뭐였지? X좌표랑 Y좌표에 부호를 바꿨다, 맞지? 그럼 우리 무슨 이동? 원점.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fx를 y는 fx를 원점 대칭 이동한 도형 위의 점이야. 혹은 곡선 위의 점인 거야. 이동한 곡선 위의 점. 혹은 그래프 위의 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있고 원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꼭지점이 3, 마이너스 있다, 맞지?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가 이렇게 이쪽 밑으로 내려가겠지. 저기 y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 2가 되겠죠, 맞지? 그리고 그래프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괜찮니? 근데 이제 문제에서 39까지만 이렇게 3부터 39까지니까 뭐 적당히 여기쯤 39가 있다, 맞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래프가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39까지가 되겠지. 이렇게 해줄 겁니다. 여기를 자르자. 이쯤에 이렇게 잡히는 거야. 결국은 이제 이거 위에 P라는 점이 있을 거고 이거 위에 Q 프라임이라는 점이 있을 거고 그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뭐 언제 기울기가 최소가 되겠어? 시작점끼리 연결하면 최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맞지? 비교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아마 최소가 될 것 같긴. 최소? 아니지, 최대가 되는 거지. 최대. 최소는 아마 이렇게 그렸을 때 양쪽이 접합을 했을 때 최대가 되지 않을까? 최소가 되지 않을까? 현우 질문 있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얘보다 이 시작점보다 더 완만하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음수는 똑같으니까 비교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근데 어차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건 누구랑 연결하는 거랑 똑같아? 원점이랑 연결하는 게 똑같아져 버리지 계속.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상황과 최대가 되는 상황이 모두 원점과의 기울기에서 이미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 요렇게 세 개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 제일 큰 게 최대가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먼저 이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겁니다. 요 기울기는 여기 39, 얘가 36이 되니까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14가 되는 마이너스 14. 그러면 원점과의 기울기 구하게 되면 요 기울기가 39분의 마이너스 14야. 누가 더 작지? 얘가 더 작지 이렇게. 맞지? 여기다 13배 하면 저건 마이너스 26이 분 작아 되잖아. 맞지? 저게 더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이 접선 기울기를 봅시다.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는 이제 D를 써야 되겠지. 자, 그래서 D를 쓰게 되면 Y는 MX라고 하지 뭐. 그러면 넘겨서 M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 루트 X 마이너스 3. 양변 제곱은 M제곱 X제곱 더하기 4MX. 그리고 더하기 4는 4X 마이너스 4, 3의 12. 이제 MX 제곱 더하기 2배의 2M 마이너스 2X 더하기 9는 0. 4분의 1을 하게 되면 4M 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4 빼기 16M는 0를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하지.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4M이 되니까 M 4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6M 더하기는 0. 숫자가 이렇게 노땡큐하게 나오긴 맞나? 몇 번이지? 23번이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계산을 뭔가 틀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하기 4까지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4 곱하기 x-3이니까 4x-12도 맞고, 넘기면 2m-2도 맞고 16도 맞고, 그럼 이제 제곱해서 한번 쓰고, 여기 왜 m이야 갑자기? 그치 갑자기 저기를 m이라고 써버렸네. 왜냐면 지금 구하라고 한 게 m-39 라지 m이잖아, 맞지? 뭔가 라지 m은 이게 된다고 했으니까 뭔가 이쁘게 나왔는데 스몰 m이 너무 이상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2m 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4는 제로가 되니까 양면을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3m 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제 1, 3, 1, 1 이게 마이너스. 그래서 m은 아닌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이 요 기울기가 되겠지 않지? 그래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 세 기울기 중에 누가 최소값이야? y는 최소값이고 당연히 저게 최소값처럼 보이잖아, 맞지? 최대값은 39. 마이너스 39분의 14가 되겠지. 그게 39 라지엠이 만들어지니까. 적절하게 푼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23번 봤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 상황 해석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쉽지. 24번은 사실 많이 쉬운 건 아니고 정확히는 이건 진짜 시너지 있어. 시너지 있다는 말을 지금 한 4번에서 3번 실패했는데 이거 3번은 아니고 5번에서 3번 실패했는데 이거는 진짜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받아서 기억나? 1887이었나? 오, 그래서 풀었어? 답지 동물 받아서? 유현이도 풀었어? 잠시만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뭔 표정이.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어. 그래. 아 이게 이거구나. 하하. 믿었지 않다. 아 이거 처음에 틀렸다가 이거 비슷한 문제로 학교에서 나와서 어. 그 단거 시간에 나왔어서 이거 맞았어요. 그때. 오. 자, 여기 꼭지점이 뭐지? 꼭지점이 A분의 3, 2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A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를 여기 넣고 2를 자리 바꾸게 되면 2보다 A분의 3이 작거나 같은 거야. 꼭지점의 X좌표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뭐냐면 y는 x직선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x는 이 직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꼭지점이 이제 a분의 3,2인데 걔가 y축보다 그 x는 2보다 왼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정확히 뭐 한 이쯤 그립시다. 이쯤. 요 점의 좌표가 그럼 이제 2,2가 된 거지. 2,2.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얘가 F라면 F 인버스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F 인버스는 얘를 이제 Y는 X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여기를 꼭지점을 하고 그래프가 잘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정의되기를 F가 F 인버스보다 작으면 F를 쓰고 F가 F 인버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F 인버스를 쓰래. 쌤은 항상 그때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식을 보면 이렇게 쓰는 거야. 작거나 같은 걸 선택하는 거야. 이게 작은 거 선택.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가 작다는 말은 함수값이 작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함수가 작다는 말은 더 밑에 그려지는 거야. 누구를 기준으로? 같은 x를 기준으로. 즉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얘가 위에 있어, 얘가 밑에 있어, 얘가 밑에 있어. 얘가 밑에 있잖아. 이거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어려워하더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어려워하냐면 쌤이 분명히 뭐라고 했지? 같은 x좌표에 대해서 비교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잖아, 맞지? 아 이게 아니구나. 미안. 이건 y는 x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위에 있어, 이게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어. 얘를 선택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얘랑 얘를 비교하더라고. 근데 얘가 더 밑에 있는 거 맞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비교하더라고. 이상하게 비교해. 항상 뭘 기준으로? 세로선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야. 같은 x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야. 그럼 무조건 누구야?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겠지. 이게 바로 g가 됩니다. 괜찮니? 이제 밑으로 가는 그래프 계속 따라가면 돼, 알았지? x가 x축 방향으로 커지면서. 괜찮아?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하라고 했냐면 이제 직선 y는 x-n을 생각하자. 유연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 네. y는 x-n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이제hn이라고 하지. 근데 h1이랑 h3은 같고 그 다음에 h2보단 작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건 기울기 얼마? 1이지. 내가 y는 x-1 지선을 이렇게 그렸다 맞아. 교점 몇 개야? 아 x-1 필요 없다.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지금 몇 개지? 2개. 2개지. 이렇게 그리면 2개. 이렇게 그리면 3개. 이렇게 그리면 1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1개. 그러니까 결국 이 교점의 개수로 나올 수 있는 값은 여기서 몇 개였다고? 2개였다고? 여기서 3개였다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2가 되었다. 그 다음 다시 계속 몇 개야? 3개. 이렇게 되는 구조야. 괜찮아?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누가 H3이어야 돼? 누가 3이어야 돼? 그쵸. H2. 그러니까 처음에 교점 몇 개라고? 아, 2개. 2개. 2개로 가다가 몇 개가 돼 갑자기? 3개. 3개. 그리고 다시 순간적으로 딱 한 번만 몇 개? 2개. 2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떻게 돼? 1개. 1개인 거야. 그럼 언제 어떤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어?
참고로 이거 마이너스 n이잖아, 맞지? n이 커질수록 직선이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야. 괜찮지? 그럼 얘가 H3 잠깐. 접할 때. 왜냐면 1일 때 몇 개 교점? 2개고, 2일 때 3개고, 3일 때 접하면 2개가 되어서 딱 만족하는 거잖아. 이해했어? 자, 그럼 다시.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때 n의 값을 쌤이 알파라고 할게. 그리고 이때의 n의 값을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를 0이라고 하자. 여기가 알파라고 하자. 여기가 베타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0부터 알파 사이에서는 교점 몇 개야 지금? n이 0부터 알파 사이에 교점 몇 개냐? 두 개. 여기까지 어려울 수 없어. 없어요. 알파 할 때 교점 몇 개야? 세 개. 세 개.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교점 몇 개야? 세 개. 세 개. 베타가 되는 순간 교점 몇 개야? 한 개. 아예 두 개. 그 다음에 교점 몇 개야?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저 중에서 3이 누굴까라고 묻는 거야. 3이 누굴까? 함수값이 작아지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 H2보다 H3이 오히려 어때? 작잖아. 작아지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 알파에서 베타. 얘 커지잖아. 이거밖에 없어. 얘가 3이잖아. 나머지 다 커진다고. 아니면 유지하거나. 맞지? 2에서의 함수값보다 3에서의 함수값이 작은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물론 2는 여기 어딘가 있으면 되겠지. 1은 여기 어딘가 있으면 되겠지. 하지만 1, 2는 안 정해져. 3만 정해진다. 괜찮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이제 미정계수 없는 y는 x-3인 거잖아, 맞지? 이 친구랑 뭐 한다고? 접한다. 그럼 판별식 풀면 a 값 구해지겠지. 여기 미정계수가 a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맞지? 그리고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G4를 구하래. 그럼 G4는 뭐야? 모르겠네. 어쨌든 포함되겠지. 그러니까 G4가 여기 이거에 대입하는지 이거에 대입하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지금 당장은 없는 상태거든. 그냥 계산하는 게 해볼까? 뭐? 쌤은 매우 귀찮지만 우리도 승률이 약간 뭐랄까 어쨌든 믿음직하지 않아서 아니 걱정돼서 너는 그 똑같은 말인가? 뭐가 더 좋아 승률아? 예. 걱정돼서가 좋아? 믿음직하지 않아서가 좋아? 둘 다 안 좋아? 좋아요. 아니 둘 중에 뭐가 좋아? 둘 다 괜찮아? 네. 아 그래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될 거고 네, 그 역함수랑 적용해서 얘가 F 역함수인가? 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할까? 역함수 구하기 귀찮으니까 여기 x 더하기 3 여기에 접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할게. 넘어가서 1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양을 제보면 ax-3은 x제곱. 근데 쌤이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좀 적게 한 것 같은데 역함수는 안 구하고 푸는 사람이 더 잘 푸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잘 풀어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어. 쌤이 하는 뻘소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게으름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든 편하게 풀려고 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렇다고 해서 야매로 풀려고 하거나 뭔가 극단적인 조건을 억지로 끌고 가서 풀려고 하면 실력이 줄어 오히려. 그건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풀긴 풀 건데 약간 효과적으로 쳐낼 생각을 해야 돼. 여튼 아 그러면 이제 그리고 약간 나만의 그런 것들 모으면 약간 기분 좋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튼 해봅시다. 이제 2-ax 더하기 4는 D는 2-a의 제곱 빼기 16는 제로 이렇게 되겠지. 2-a가 4거나 마사면 되겠다. 그래서 a가 어떻게 돼? 요거는 마이너스 2인 경우고 요거는 6인 경우다. 근데 a가 양수여야 되겠지. 당연히 6이 될 겁니다. a가 양수란 말이 있겠지. 2분의 3보다 크나 있었군요. 여기 있었지. a가 6이야 6. 자 그럼 이제 여기다 6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6을 대입하면 x가 2일 때 접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접하는 거야. 그림이 좀 삐고 같지만 곤란한데?
쏘리. 여기서 접하는 거야. 우리 역함수 구했잖아. 맞지? 실제로 접하는 거 어디서 접하는 거지? 얘를 이제 대칭 이동한 다시 여기서 접하는 거야. 여기서. 그럼 삐꾼데 어쨌든 여기서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원래 2, 얼마야? 여기 6인데 6이 12 빼기 3이니까 9가 되고 5가 되네. 여기 5,2에서 접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지? 여기에 5,2가 있다는 사실은 아까 우리가 구했는 게 G4잖아. 4를 누구에 대입한다고? 4를 이 F 인버스에 대입하네. 그러니까 F 인버스 4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함수는 안 구하는 거야. 얘를 B라고 잡고 FB는 4가 되는 B를 찾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다 는 4를 푸는 겁니다. A는 6이야. 6x-3 루트 더하기 2가 4. 2가 될 거고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x는 6분의 7이 되겠다. 괜찮니? 역함수는 안 구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물론 이제 구해서 푸는 게 1000배 편한데 1000배를 오버하더라도 한 2~3배 편한데 안 구하는 건 어리석은 거고 이제 구했을 때 이제 이득이 별로 없다면 웬만하면 안 푸는 풀이가 더 좋은 풀입니다. 안 구하는 풀이가. 뭐 생각보다 다 하니까 오래 걸리긴 하는 거군요. 쉽지는 않아요.